한국이랑 일본이랑 시스템이 아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 부동산 얘기하면서 뭐 일본에서 들어오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뭐 한국과 일본의 집값 사정이라면은 아마 대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라든지 TV를 보면은 일본 버블 경제 얘기 많이 해가지고 일본에서도 이제 예전에 부동산이 떡상할 때가 있었는데 떡락을 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대한민국의 이런 상황이 일본이랑 같다. 아니다. 일본이랑 전혀 다르다 이래가지고 딱 그 부분만 어찌 보면 잘라와가지고 일본의 그 이야기, 그다음에 한국의 현재 상황 이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다큐멘터리라든지 아니면 뉴스 기사, 여러 가지 콘텐츠가 많이 나올 겁니다. 저번에 저도 한국 다큐멘터리 하나 봤는데 거기에도 버블 경제 그 얘기 나오고 그래도 뭐 그때랑 한국 지금 상황이랑 다르니까 그렇죠. 그 다른 얘기입니다라고 그렇죠. 했었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아무래도 옆나라, 대한민국의 옆나라가 일본이다 보니까 일본이 예전에 이제 그런 거를 한번 했었네? 이런 일은 있었네. 그냥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보고 참고를 하자 이런 생각으로 상당히 좋은데 어쨌든 그 전제 조건이라는 상황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때의 일본이랑 지금의 한국도 다르고 그다음에 지금의 한국이랑 지금의 일본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한일 양국에 좀 비슷한 점도 있는데 뭐가 이렇게 달라지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한국과 일본의 집값 사정이 다른 이유, 다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들고 왔습니다. 이거 들으면은 아니 그럼 대한민국만 현재 뭐 이렇게 집값 때문에 난리야, 뭐 난리를 하더라도 이거 수도권이죠. 수도권 이것만 난리야라고 느끼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현재 도쿄 쪽 일본 수도권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집값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흔히 말하는 부동산 컨텐츠란 부동산 뭐 잡지, 부동산 전문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게 옆나라 한국 뉴스를 많이 들고 옵니다.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대한민국도 요새 저렇게 난리다, 일본도 난리네, 허허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왜 저긴 저렇고 왜 여긴 이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인이죠. 원인이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 내에서 보도가 되는 대한민국의 뭐 이런 부동산 상황, 그 다음에 일본 내에서 보도가 되는 일본의 수도권 지역 부동산 상황. 근데 뭐가 그렇게 다를까? 달라가지고 한국이나 일본이 이런 식으로 나갈까에 대해서 간략하게 있잖아. 전체적인 틀을 얘기해 보려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일본 내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이런 흔히 말하는 부동산 이렇게 집값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가 나오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네요. 교도통신에 이제 아시아 지역 총괄하는 뉴스인데 한국에 멈추지 않는 부동산 상승 임대제도 뭐 정세에 큰 영향을 준다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에는 이제 나카무라 씨가 쓴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제 뭐 부동산 가격이 항상 상승을 하고 있다. 연일 뭐 떡상이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한국어로 번역 이러면은 프레젠트 온라인 일본 경제 잡지입니다. 예. 호세대학 교수가 2022년 1월 6일이네요. 얼마 안 됐네요. 살기 때문에 올라서 사다. 그러니까 사니까 오르고 오르니까 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부동산 버블에 춤추는 뭐 이 대학교 교수는 한국 경제를 이제 부동산 버블. 그러니까 이게 버블이 끝나면은 일본처럼 어찌 보면 엄청난 리스크가 올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뭐라 하냐 말을 하는 겁니다. 뭐 금리 인상부터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겐다이 비즈니스. 이것도 잡지예요. 네. 부동산 버블이 끄는 한국의 어려운 주택 사정. 집값 상승이 심해지니까 격차 사회가 난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핀트를 맞춰가지고 이런 기사도 일본에서 뜹니다. 예. 당장 이런 잡지들이라든지 뭐 저런 경제지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거죠.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NHK의 아침 뉴스 오하요 니폰이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집을 만들었는데 저번에 이게 12월 15일 특집이거든요. 한국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집을 살 수 있는 사람과 집을 못 사는 사람 간의 격차가 점점 심화되어 간다 라는 식으로 일본 내에서도 이제 보도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집값 상승도 상당히 큰 문제구나라고 일본 사람들에게 많이 인식을 시키는 편입니다.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야 되나? 일본 내에서는. 왜 관심을 가질까? 아까 말한 대로 버블도 있지만은 현재 일본 상황이 여러분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은 도대체 누가 사고 있는 거야? 수도권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다. 맞아. 이게 현재 일본 수도권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일본에서의 현상입니다. 당장 이것뿐만이 아니죠. TV 아사히가 보도한 내용인데 초저금리의 영향인가 도쿄의 신축 맨션 아파트죠. 가격이 평균이 연수익 그러니까 연봉의 13.4배 거의 13년에서 14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지 집을 하나 살까 말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그 있잖아 연봉의 5배 그렇죠. 정도로 주택을 살 수 있게 하자라는 전제로 했을 때가 있었는데 예. 뭐 그때랑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뭐 못 산다 해서 수도권 지역에서 이제 그게 안 통하고 집값이 야금야금 오르더니
이제 13.4배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좀 많이 다른 게 일본은 디플레이션 경제입니다. 급여가 안 올라요. 맞아. 기본적으로 물가도 잘 안 올라요. 내가 돈을 20년 동안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주변에 이제 물가가 안 오르니까 씀씀이는 20년 전이랑 똑같네였단 말이야. 근데 그 20년 전에 예를 들어서 내 연봉의 5배가 집값이었다면은 지금 13.4배가 되다 보니까 터무니없게 집값이 올랐다는 식으로 많이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거랑 일본 사람이 느끼는 거랑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본도 똑같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이 된다. 그러니까 옆나라 대한민국의 서울의 집값도 일본에서도 막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전 세계적으로 다 난리다. 지금 다 오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집이 오르는 게 당연하다. 집값이 오르는 게 당연하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논조를 띠는 거고, 아까 반대로 말하면은 아니야. 이건 어디까지야? 버블이야. 여러분 깨세요. 이러면서 좀 다른 방식으로 내는 기사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일본이랑 한국이랑 왜 수도권 지역에 집값이 오를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원인 분석을 하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에서도 다 서울 주변에 살고 싶으니까. 일본 사람들도 도쿄라든지 요코하마라든지 있잖아요. 수도권 주변에 살고 싶으니까 다 그런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쪽에 사람들이 몰리고 흔히 말하는 수도 집중화 현상이 일어나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아파트가 부족하면 사람은 많은데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아파트가 맨션이 없으면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절반은 수도권에서 산다. 열가군데 셋은 나오려고 하고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수도권의 인구가 2,600만 명을 돌파했다. 이게 언제냐? 이게 작년 7월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더 늘었겠네요. 전체 인구가 5,182만 명인데 그 중에 50%가 대한민국은 수도권에 산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도 흔히 말하는 서울공화국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관계에서 뭐 지난해 수도권 유입 인구 뭐 해서 심화하는 수도권 집중화, 대한민국 이런 기사도 뜨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랑 또 이제 저출산이랑 엮어가지고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 충격점망 이래가지고 인구는 감소하는데 수도권에 사람이 집중되네, 지방에는 사람이 없어지네, 지방이 망하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진짜 서울공화국이 되네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뭐 옥스퍼드 인구문제 연구소 이런 걸 인용해가지고 기사가 쓴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이런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상당히 심화되니까 부동산 문제도 따라온다. 이래가지고 많이 나올 겁니다. 뉴스 기사도 상당히. 일본도 비슷하지 않나? 라고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일본에 이제 총무성 통계국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어떤 식으로 수도권이 집중 현상이 일어나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일본에 이제 도쿄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도쿄도, 가나가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그러니까 도쿄가 있으면 그 주변을 둘러싼 옆 동네거든요. 거기가 일본 전국의 지금 약 30%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야 이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다 이래가지고 이건 뭐 예전부터죠. 그러니까 30% 되기 이전 한 20% 때부터도 이러면 이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려고부터 이래가지고 일본에서 뉴스가 엄청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저는 이제 도쿄 있잖아요. 집값이 오른다 이런 말 할 때 옆나라 대한민국은 수도권에 반이 사니까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네. 근데 일본도 30%가 사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든 지방으로 좀 가야지. 분산이 되어야지 수도권에 예를 들어 아파트가 생기더라도 난 안 사요. 나는 우리 동네에 살 거야. 나는 지방에 살 거야.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인구죠. 사람들이 어디에 이동을 할까? 어디에 거점을 두고 경제활동을 할까를 이제 상당히 많이 얘기하는 편이죠. 일본 내에서도. 이제 여기서 흔히 말하는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일본 지방이랑 일본 사람들이 느끼는 일본 지방의 차이가 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일본도 한국 사람처럼 뭐 서울 있잖아. 도쿄에 살고 싶은 건 맞는데 지방을 떠나려는 이유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랑. 일본이라는 나라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서울 있잖아요. 서울은 도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대충. 그리고 대한민국의 부산을 오사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렇게 그렇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대구를 나고야라든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 위치상으로 집어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게 위치라든지 그런 뭐 느낌적인 느낌으로 맞는데 경제적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적으로 있잖아요. 그게 맞나?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부산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면은 저기 동해 쪽에 있잖아요. 동해 쪽에 있는 조그만 마을을 얘기해야 됩니다. 일본에는 지방 거점 도시랑 한국 거점 도시가 뭐가 제일 다르냐? 예, 기업이요.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엄청나게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예전에 이런 거 아마 많이 볼 수 인터넷상에서 이게 뭐냐면은 미국 있잖아요. 미국 지도인데
미국의 각 지방을 대표하는 기업이란 걸 많이 얘기해요. 재미로 만들었네. 재미로 만들어내는 이런 식으로 막 많이 나오거든요. 와, 미국 대단하네. 미국 기업 많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내에서는 아마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2015년 기사네요. 국민일보. 대한민국이 독일을 수 없는 이유. 독일국 대표 기업 지도 부럽다 이래가지고 이거 독일 그림이죠.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독일 내에서도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마다 다 분포되어 있다. 뮌헨이라든지 베를린만 있다. 이게 아니죠. 예, 지방마다 분포되어 있고 다르다.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 디스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거. LG랑 삼성밖에 없다는 나오는데 신문인데 짤방이 기가 막히네요. 예. 그래서 독일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일본은 어떨까?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게 아까 저런 독일이라든지 미국의 지도를 보고 이제 일본 사람들이 재미로 만든 거예요. 이것도. 근데 이게 틀렸나? 틀리진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일본의 그쪽을 대표하는 아니면 그쪽에 본사를 둔 기업들을 일본 지도에서 이렇게 놔둔 거예요. 이러면 좀 보기 힘드니까 이걸 좀 제대로 나온 게 한국어로 번역이라면 동양경제에서 47개 도도부연의 톱3 기업 랭킹 이렇게 뽑아둔 거예요. 지방에도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조 단위의 매출을 가진 기업들이 본사를 갖고 있고 거점을 두고 있다를 이런 식으로 자료표를 만들어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고용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방가지 방송에서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의 이제 기업 풍토 이런 거 얘기할 때 제가 자주 들고 온 게 이거거든요. 매출 1000억 엔 이상의 기업의 목록. 일본에는 약 1993개. 근데 이거는 뭐 독립 법인 행정이라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이것보단 적어요. 그러면 일본의 상장 기업 수는 따지면은 일본은 상장 기업으로 따질 때 매출이 우리나라 돈 1조가 되는 기업이 922개가 있어요. 일본은.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1조 클럽이 몇 개나 있을까? 이래가지고 이제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은 대한민국의 1조 클럽은 20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상장 기업 비교하면은 5배가 일본이 더 많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뭐 아까 일본 이거 들고 오면은 몇 배가 더 많냐? 거의 10배 가까이 일본이 더 기업이 더 많네요. 그런데 뭐 인구라든지 뭐 그런 규모의 차이가 나니까 일본이 더 많은 건 아는데 그럼 뭐가 결정적으로 차이 날까? 아까 보여드린 그거죠. 예. 지방에 기업이 있느냐 없느냐. 그 지방에서 내가 수도권을 가지 않더라도 거기서 이 친구들이 살 수 있냐 없냐. 자영업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기업에서 나를 거두어 주나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수도권 집중화랑 일본 수도권 집중화를 얘기할 때 제일 큰 차이점입니다. 예를 들어 나고야 주변에 집안 총동네야. 그럼 나고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큐슈에 있는 집안 총동네야. 후쿠오카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 히로시마 주변에 있는 집안 총동네 히로시마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거점 도시 있죠. 일본은. 뭐 아까 말한 대로 후쿠오카, 히로시마, 오사카, 나고야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런 거점 동네로 모이기 때문에 도쿄라는 선택지 말고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점 동네 가면 기업들이 큰 게 많이 있어요. 그게 한국이랑 상당히 큰 차이라는 거죠. 기업에 취업하기 전에 학생들부터의 차이가 대한민국 같으면 이제 이게 상당히 저도 큰 충격이거든요. 제가 이제 흔히 말하는 대학교 수능 치거나 대학교 있을 때 나름 부산대, 경북대 엄청나게 나름 좋은 대학교였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그거 훨씬 더 좋은 대학교였잖아. 지방 거점 국립대 상당히 좋았는데 이제 그게 무너지고 있죠. 엄청나게 무너져가지고 흔히 말하는 수도권에 무조건 가야 되잖아요. 지방 국립대 합격선 대폭 하락 이래가지고 이게 2021년 뉴스거든요. 아마 이거는 계속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대학 저널 이런 데서 보면은 지방대 위기는 현재 진행형 2011년 11월 1일이네요. 예. 대학 입표 지표 이런 거 보면은 수도권 제외 시도별 20대 순위 인구 현상 다 줄어들죠. 지방대 나오면은 벌써 취업할 데가 없잖아. 자영업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서울로 가야지. 일본에서는 아까 일자리 때 얘기한 것처럼 있잖아. 그 막 큐슈에 있는 분들은 후쿠오카에 있는 큐슈 대학 일단 그렇죠. 가자. 히로시마 주변 사람들 히로시마 대학라든지 고베 대학라든지 그 지방의 다 대학에 가려고 그렇죠. 하네요.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일본이랑 제일 다른 점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방대 입결이 내려가다 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입결이 내려가잖아요. 일본의 지방대 입결이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국공립대학 1982년부터의 2019년까지 거의 몇 년이냐?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 일본의 입결입니다. 제일 위에 파란색이 도쿄대, 그다음에 히토츠바시, 뭐 교토, 오사카, 고베, 나고야, 큐슈, 동북대학, 홋카이도대학. 이거 주요 국립대. 주요 국립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아까 말하면 경북대, 뭐 충북대, 뭐 부산대 이런 느낌이에요. 그게 무너졌냐? 일본은 아직까지 안 무너져요. 그렇죠. 지방 국립대는 아직까지 셉니다. 뭔가 그 토로진다는 이미지 자체가 없을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한테. 그렇죠. 오히려 이제 홋카이도 대학이라든지 동부대 같은 경우에는
1982년보다 지금 더 올라갔어요.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입결이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방 사립 때는 어떨까? 지방 사립 때도 마찬가지죠. 편차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똑같이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맞는데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다 도쿄에 있는 데를 가냐? 그게 아니에요. 아까 추미코가 말한 것처럼 히로시마 주변이라면은 아직까지 히로시마에 있는 대학을 가면은 적어도 난 히로시마에서 재패를 할 수가 있네. 히로시마를 가는 거고. 히로시마 대학 나쁘지 않아요? 큐슈에 있으면은 아니 이건 뭐 무조건 도쿄에 있는 대학에 가서 취업을 해야 되나? 아니죠. 큐슈 대학을 가면 돼요. 아니면 큐슈에 있는 사립대학을 가면 돼요. 그럼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걔를 뽑아가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흔히 말하는 지방에 있는 그 흔히 말하는 사립대 아니면 지방 거점 국립대 일본의 입결이 안 무너집니다. 아니 이거랑 부동산이랑 아까 뭐 이거랑 무슨 상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맞아. 연결이 되죠. 예, 젊은 친구들이 빠른 시일 내에 10대, 20대 때 예를 들어 수도권에 가면은 난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 나는 동네를 안 갈 거야. 물론 가끔 동네 가는 친구도 있지만 자기 지방으로. 근데 거기서 대부분 삶의 터전을 놔두고 살면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지방에서 학생들을 대학생 때까지 잡아두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졸업하고 나서 취업할 자리까지 잡아두게 되면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어떻게 됩니까? 다르죠. 한국이랑 일본이랑 시스템이 아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 부동산 얘기하면서 뭐 일본에서 들어오는 자체가 상당히 어불성설입니다. 일본에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도쿄 수도가 집중 현상은 맞는데 지방마다 받아줄 만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게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졌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이랑 비교해서 속도가 다르네. 그렇죠. 집중화에. 그런 느낌은 나는 것 같네요.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 이런 거 경제적으로 비교를 한다든지 뭐 비교를 할 때 이런 교육 있잖아요. 젊은 층들이 얘기할 때 왜 젊은 층들이 어느 한쪽에서는 지방대 안 가요? 거기 있어봤자 미래가 없어요. 무조건 서울 가야지 라고 느끼냐면은 이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 지방에 있어봤자 받아줄 수 있는 기업이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 말한 부산이랑 오사카는 다르다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받아줄 수 있는 데가 없거든. 부산이랑 오사카를 비교하면. 오사카 아까 말했지만 엄청나게 기업이 많이 있거든요. 맞아. 오사카가 본사인 기업이. 그러니까 오사카 주변에 있는 대학 나오면 오사카 주변에 있는 기업에 다 받아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히로시마도 마츠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기업이 있기 때문에 받아줍니다. 큐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학생들이 그쪽에 계속 살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차이점이죠. 예. 요시.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런 일을 왜 했냐면은 나오잖아요. 한국과 일본의 집값 사정이 다른 이유. 한국도 뭐 일본도 뭐 수도권에서 뭐 도쿄올림픽 아파트 가격이 올라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오른데요. 한국도 아파트 가격이 수도권 올라요랑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몰리는 게 있잖아요. 몰리는 스피드랑 몰리는 이유가 많이 다르죠. 일본이랑. 그러니까 일본은 억제를 해서 이겁니다. 지방에도 취업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도 일본도 몰려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게 없으니까 몰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요. 풍토가. 그러니까 한국 얘기할 때 일본 들고 와가지고 일본의 집값 상승이 뭐 버블이 어쩌고 저쩌고 이전하기 전에 일본이랑 한국은 경제를 구성하고 인구가 이동하는 것 자체가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현상, 집값 상승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도 한일 양국을 비교할 때 이만큼 뒷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든지 뭐 집값이 내려간다든지 그것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본의 뭐 지방이라든지 그런 데 사람을 잡아두고 수도권 집중화에 몰리는 게 좀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것에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틀 한국과 일본의 집값 사정이 다른 이유 다를 수밖에 없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른데 오늘 얘기가 일본이랑 똑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현재 상황에서 수도권 집중화를 막을 수가 없어요. 나도 박간이 오상한테도 예를 들어 한국 가서 자 너한테 집을 하나 줄게. 너 어디 살래? 이러면 난 서울 살래. 이런 말 할 거예요. 왜냐면 지방이랑 차이가 심하니까. 지나간 사람들 다 물어보면 다 그럴걸? 서울 사는 게 훨씬 낫잖아요. 인프라부터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저는 뭔가 그런 그 한국 내 그 여러 가지 이미지 지방이랑 서울이랑 그 이미지 차이가 많다는 게 몰라서 그렇죠. 저는 부산이라고 생각했어. 부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젊은 친구들이 있잖아. 한국에서도. 지방이 안 있고 나는 서울로 갈래요. 서울에 있는 뭐 대학, 지고군 말고 그냥 서울에 있는 일반 사립들에 간다든지 서울에서 취업을 한다든지 지방을 벗어난다든지 하더라도 그들을 욕해서는 안 되죠. 왜? 서울밖에 없으니까.